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차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는 우리 교재 7장과 8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인 13주차, 14주차에서는 행렬 벡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4장에서도 다뤄봤고 수업 중간중간에 수라는 개념이 뭔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등과 같은 수, 그리고 복소수와 같은 이제 다차원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차원이 아주 정대되어 있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를 우리는 벡터라고 그러고, 그런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행렬이라 부른다라는 일련의 어떤 수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리의 시간이고, 뭐 새롭게 배운다기보다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유형의 예제들을 스스로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4주차 첫 번째는 벡터와 매트릭스, 즉 매트릭스와 벡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나열이다. 벡터를 짝입어 놓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든 또는 수평으로든 다차원의 공간에 있는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즉 오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축 위에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말하자면 그것이 그런 축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2개면 2차원, 3개면 3차원, 4개면 4차원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0.3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0.2, 16 이렇게 나타낸 것은 2개의 3차원 좌표가 나열되어 있거나, 또는 2차원 좌표가 3개가 있거나 와 같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열벡터로 보면 0.3, 0, 그 다음 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5, 16과 같은 3개의 열벡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행벡터라고 생각한다면 0.3, 1, 마이너스 5, 3차원의 한 점의 좌표, 또 0, 마이너스 0.2, 16과 같은 3차원의 한 좌표점이라고 생각해서 2개의 좌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카메라를 생각해보면, 카메라가 요즘 1000만 화소다 그러면 예컨대 수평으로 10,000개, 수직으로 1000개가 나열되어 있는 10,000개 화소점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1억 화소라 치면 수평으로 10,000개, 수직으로 10,000개가 되는 그런 축인데, 그러면 10,000차원의 10,000개의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 매트릭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000차원의 한 점의 위치를 우리는 벡터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선행대수를 다루게 될 때, 행렬과 벡터를 다루게 될 때, 흔히 무거지장이 내려가서 사과 배 망고면 사과 배 망고를 4알, 6알, 9알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6,000원, 또는 사과 6개, 망고는 뭐 2개를 뺐네요 하면 뭐 2만 원, 뭐와 같이 어떤 산수를 하는 어떤 틀로 봤을 때 x1, x2, x3를 사과배 망고라고 하고, 4개, 6개, 9개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가격, 뭐 또 6개 마이너스 2개의 가격과 같은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3개의 식으로 구성되는 3개 사과배 망고의 가격을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때 요 469, 60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8, 1과 같은 이런 거를 우리는 개수 행렬, 그리고 x1, 2, 3를 사과배 망고라고 하는 벡터, 그리고 가격의 총합인 가격의 수열인 6, 20, 12와 같은 값을 우리는 값이라고 나타내고, ax equal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같이 나타낸 이런 469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값을 b 벡터 6, 20, 10을 b 벡터 6,
20, 10 같은 가격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한꺼번에 이게 같이 나타내면 A tilde라고 해서 확장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로서 뭐 어떤 회사가 월요일부터 주 7일 내내 빚지는 1물건, 2물건, 3물건 프로덕트에 대해서 매출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행렬로 계속해서 집계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매일 요일별로 나타나는 값을 집계할 수 있겠고, 또는 거꾸로 1제품의 요일별 값, 2제품의 요일별 값, 3제품의 요일별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엑셀 파일과 같이 자료를 정리할 때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행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재고 행렬이 되겠죠, 그죠? 한 주일의 재고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매출이면 매출고가 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부담을 경감시키는 어떤 틀로서 표로서 나타내는 게 되고, 그걸 일반화하면 A 매트릭스라는 것은 J 행의 K 열 또는 J 열의 그러니까 행과 열이라고 봤을 때 J 행의 K 번째 열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J 번째의 K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A, I, J, K와 같이 요소를 나타내는 요소를 나타내는 것의 집합체라, 이런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A 행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나타내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행렬은 이제 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죠? 사각형 형태가 되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왼쪽 귀퉁이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까지 내려오는 이 거를 사각형의 주된 사선을 우리는 주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주대각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와 같이 행렬은 이와 같이 요소를 지금 같으면 m개의 행에 n개의 열로 구성되어지는 n by n으로 만들어지는 행렬 A를 생각할 수 있다. A는 n by 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행이든 열이든 행이든 행렬이든 지금 다 극세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표현 기법으로 극세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행벡터든 열벡터든 벡터로 나타낼 때 그 값을 나타내는 그 순서는 아까 요일별이라든지 요일 월, 화, 수, 목, 금 같이 요일별로 나타낸다라든지 국영수의 성적이라고 영희철수의 국영수 성적이라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으로 순서를 지키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월, 화, 수, 목이 아니라 월, 수, 목, 금 이렇게 나타내고 화이라면 순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킨 원칙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벡터에 있어서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좌표점이 축의 순서를 허물어뜨려가지고 만약에 나타낸다면 좌표점이 동일한 수들을 나열했다지만 좌표축이 바뀌어 있으면 값의 위치가, 다시 말하면 벡터의 위치가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A 행렬이 있고, A 행렬에는 뭐 예를 들면 2x2의 2x2의 어떤 행렬이 A11, A12, A21, A22와 같이 있는 게 있고, 그게 B 행렬도 같은 어떤 디멘전, 같은 차원으로 나타내는 게 403-1과 같이 있다 그러면 이들에서 A가 B와 동일하다는 말은 요 항목별로, 항의 위치별로 값이 동일하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A와 B가 같다면 B에 있는 요소, 이 요소 값들의 순서가 고스란히 여기 있는 요소 순서대로 값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세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디멘전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서를 지키는데 그 순서가 나타내는 그 축별로 순서가 동일해야 되고, 순서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축의 개수도 동일해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와 B가 2by 3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A와 B를 더하는 연산은 각각의 요소별로 더합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4와 5를 더하면 1, 그 다음에 6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5와 같은 순서대로 지켜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의 경우는 이게 지금 더하기면 이 순서 크기의 순서가 이 2바이 이 경우는 2바이이고 이 경우는 3바이이라면 순서를 동일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곱의 계산에서는 2by2와 만약에 2by3 예를 들어서 B의 트랜스포즈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데 5 마이너스 1 0 3 1 0 그와 같은 것이 된다면 이와 같이 곱을 할 수 있나요? 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지켜서 B가 2바이 3이니까 행의 개수가 2, 열의 개수가 3인 2바이 3의 행렬이니까 2바이 3과 2바이 2의 곱은 산수를 할 수 있다. 2바이 3. 그러면 요 둘의 순서들끼리 곱해서 4 곱하기 5, 0 곱하기 3이 첫 번째 C를 나타내는 게 A 곱하기 B라면 곱하기 B는 A, B라고 나타납니다. A, B 나타나면 이 순서를 지켜서 4 곱하기 5, 20 더하기 0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 항목이 만들어지는 값이 첫 번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그 결과가 C가 2 곱하기 3이 될 텐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2 곱하기 네 번째 항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텐데 그 순서는 각각의 순서들을 곱해서 더하는 과정으로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이 두 번째 항이 된다면 두 번째 4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1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0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와 같이 순서를 지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연산 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크기를 곱해주는 것은 뭐 전체 요소에다 다 A라는 행렬에 C라는 상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각 요소 A, J, K에 각 요소의 C를 다 곱해서 나열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그러면 부호가 다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9분의 11 곱하면 그 연산도 또한 마찬가지 될 거고 0을 곱하면 다 죄다 요소가 0이 됩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라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별로 없고 행렬의 연산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B 플러스 A로 해도 동일하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거나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는 거나 동일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을 더하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A에다 마이너스 A를 더한다는 건 0이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상수배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C라는 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는 거라면 A 행렬이 n by n, B 행렬이 n by k라고 하면 이 n과 n이 동일해야 상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C가 n by k가 됩니다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 결과는 C, J, K는 이 순서를 지켜서 n번을 다 일일이 상수를 A, J, L이 1부터 n까지를 다 하고 B 1부터 n까지 다 곱해서 다 더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C는 n 곱하기 k 지금 여기 필요 없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A 어떤 행렬과
어떤 두 행렬을 구별할 때는 n by n과 n by p와 같이 두 끝과 이 시작이 그러니까 열의 개수와 이 행의 개수가 동일해야 산수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에 행의 수와 뒤에 열의 수로 계산이 되는 n by p가 됩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산은 여러분들 실제 산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필산을 이와 같은 행렬 두 행렬이 A, B가 있었을 때 필산하라는 것은 뭐 진득하게 산수를 하면 되는데요. 산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일일이 그 필산을 할 일이 없겠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코딩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쭉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인데 다만 앞서 상수에 대한 이제 행렬의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설명했다면 행렬들끼리의 결합법칙 교환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의 결합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과 교환법칙 배분법칙이네요. 좀 다릅니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지금 같으면 다 만족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쭉 여러분들이 교재를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그 교재대로 쭉 따라가면서 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호에 T가 붙은 건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트랜스포즈 자세를 넣는 자리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트랜스라고 했으니까 가로로 있던 것에 트랜스포즈하면 세로로 바꿉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있는 것을 트랜스포즈하면 가로로 바뀝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의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적당하게 연산을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즈 몰래가 되겠죠. 그다음에 A, B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B 트랜스포즈를 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무도 자명한데 다만 순서가 A, B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순서를 역으로 취한 것이 리버스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좀 특이한 점인데 실제 산수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요. 흡사한 내용들인데 다만 지금같이 지금 3by 3의 행렬인데 이 주 대각선만 값이 있는 것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주 대각선 부분 이외의 값들이 다 0인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주 대각선이 동일한 C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C가 다 1이라면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즉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벡터는 뭐고 행렬은 뭐냐 그 순서를 지켜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단위의 위치를 벡터라고 부르고 그들을 합이랄까 그들을 다 열거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위치의 좌표를 다 차례대로 열거해 놓은 것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2차원인 경우에 어떤 점의 위치 P의 위치가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이 길이 원점에서 이 길이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흔히 극좌표는 r 곱하기 2의 제시타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시타면 여기 r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타내고요. 그거를 직교좌표로 나타내면 요걸 x, 요걸 y라고 했을 때 x가 y로 나타내는 거를 직교좌표예요. x가 y, 여기는 r과 시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두 개의 동일한 p점을 나타낸 거라면 동일한 p점을 나타냈다면 이렇게 나타낸 거나 이렇게 나타낸 거 동일합니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말은 한쪽은 극좌표요 한쪽은 직교좌표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